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상소의 한 형태로서 항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서의 상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고라는 것은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소입니다. 결국 대법원에 상소하기 위해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이 상고인데, 원칙적인 상고 대상 판결은 371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이 상고 대상 판결이 되는데요. 5072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지난 항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약적 상고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1호에서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아예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바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또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항소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비약적 상고의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약적 상고에 대해서 84년에 결정된 83518 결정을 살펴보면요. 비약적 상고는 금방 살펴보신 것처럼 제1심 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해서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비약적 상고는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해서 결정으로 기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고의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판결이고요. 한편 항소와 비약적 상고라는 제목으로 373조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즉 비약적 상고를 했다 하더라도 항소가 다시 제기되면 항소심에서 다투도록 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비약상고를 계속 심판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고심의 주된 기능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밖에 판결의 구체적 타당성을 통한 피고인의 구제도 상고심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상고심은 법령 해석의 통일, 객관적인 법령 해석의 통일과 주관적인 피고인의 구제에 모두 그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고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심은 법률 문제를 심리 판단하는 법률심이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심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 383조 제4호에서 상고 이유로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선고형입니다. 선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를 상고 이유로 삼고 있고,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봤던 항소 이유로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에 관해서 예외적으로, 즉 선고형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를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는 383조 4호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형사 항소심은 양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최종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나 사형 무기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최종심이 아니라 상고심이 최종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항소와 달리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후심입니다. 저희가 항소심의 구조를 공부하면서 항소심의 구조를 구성하는 입법주의로는 복심주의, 또 사후심주의, 속심주의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속심주의, 원칙적으로 속심주의다. 그런데 상고심은 사후심입니다. 그래서 그 원심 판결이 상고심에 대한 원심 판결은 보통 2심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보는 사후심의 입장입니다. 5082에 보시면 상고심은 원심의 소송 자료만을 기초로, 그러니까 속심과 달리 새로 증거와 사실조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소송 자료를 기초로 삼아서 원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사후심 절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 판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심 규정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네,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이 된다는 것을 공소장 변경을 공부하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항소심의 구조를 사후심으로 보느냐 속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속심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조사와 사실조사도 가능하듯이 공소장 변경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고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986년에 선고된 86도 2181 판결을 보시면 상고심의 심판 대상은 언제를 기준으로요? 항소심 판결 당시, 즉 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부를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데 있는 사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당시, 원 판결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해서 소년법을 적용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란 얘기죠.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당부를 살피는 것이다. 아실 수 있죠. 그 다음 2011년에 선고된 2010도 7947 판결을 보시면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다. 항소심을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항소심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직권 사유, 직권조사 사유, 직권심판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아니라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5086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고심에 이르러서 상고 이유에서 항소심까지 다투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판례를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많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은 사후심이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후에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은 때가 383조 2호에 의해서 상고 이유가 됐는데 원판결 이후의 사정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후심은 원판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판결의 당부를 보는 것인데 이것은 판결 후, 원판결 후의 사정을 감안하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또한 원심 판결 후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판명된 때 이것도 제3호에 의해서 상고 이유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원심 판결 후에 발생한 사실이나 증거가 상고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심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지만 2호와 3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상고심의 의의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상고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상고 이유가 언급이 됐었는데 항소 이유를 공부하면서 항소 이유는 항소의 근거가 되는 항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상의 근거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고 이유는 그에 비춰서 설명하면
상고의 근거가 되는 상고의 이유가 되는 법률상의 근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383조에서 첫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상소 이유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죠. 두 번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은 속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호,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이것도 역시 위에서 보신 것처럼 속심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4호는 앞서 본 것처럼 법률심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 오인이나 양형부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죠. 다툴 수 있다고 했죠. 상고 이유로. 어떤 경우라고요? 선고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양형부당 이렇게 해서 1, 2, 3, 4호의 재심 이유를 재심 이유가 아니라 4가지 상고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중에서 이 4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구체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실오인 그렇죠.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에 대해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이유로 해서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도 없고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고 상고할 수도 없게 됩니다. 검사는요. 4호의 취지가 피고인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래 나오는 상고심의 구조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상고심의 구조와 상고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강의에서는 일단 생략을 하고 여러분에게 일독을 맡깁니다. 자, 위와 같은 상고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29일 선고된 2007도 1755호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몰래 내 술잔에 필로폰을 넣은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필로폰 투약 검사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적발될 당일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필로폰 투약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과연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약을 투약했겠느냐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요. 검사는 아까 383조 4호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서 상고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검사가 어떻게 상고를 했느냐 하면 이 사건 심리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 누군가 자기 모르게 술잔에다가 마약을 탔을 것이다 라는 변명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여전히 충분한데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체증 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오인의 잘못은 일단 선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됐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시죠.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와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증거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데 형사소법 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법관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안 한 것입니다. 가사 원심의 증거와 증명력에 대한 판단과 증거주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면 법리오해가 될 수 있지만,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383조 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에 한계 있는 한, 또한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치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383조는 4호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1호, 형의 폐지나 변경 3연 2호,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3호 이것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8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4호의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5096에서는 검사의 상고이유 중에는 원심의 증거 판단 중에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어야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심 판결 이유와 상고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 판결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검사의 상고 이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4년에 선고된 구사도 1705호 판결을 보면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383조 제4항의 해석상 검사는 안 된다 그랬죠? 왜요? 그 4항이 아니라 4호의 오기로 보여지는데요. 4호의 취지가 피고인 구체적 정의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또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지만 그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한편 2003년에 선고된 2001도 6138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99를 보시면요.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107조 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107조 2항은 아래 참고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어디서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리를 갖는다. 이른바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규정 이외에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해서는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 규정 외에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루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 즉 상고 이유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383조 4호 규정이 헌법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383조 4호 규정이 위헌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선고유예를 한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수 의견은요. 선고유예의 요건 중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달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법 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위헌이 아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헌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유예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57조의 사항과 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 의견은 선고유예의 요건 중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는 하급심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재량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있는 것으로 봐서 383조 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반대 의견이었고요. 또 다른 별개의 반대 의견은 형법 59조 소정의 선고유예의 요건 등에 관한 판단은 형의 경중을 가려서 단순한 형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형에 대하여 그 형량을 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법률 판단의 문제이고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이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데 선고유예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안에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383조 1호에 의하여 상고할 수 있다. 결국 반대 의견 둘은 5102와 5103에서 보이는 반대 의견들은 선고유예의 요건이 잘못된 것은 383조 1호의 법령 위반 사유에 상고유예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다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에서 왜 그게 문제가 됐다고요?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가 문제가 되어서 선고유예 요건에 관한 판단을 383조 1호의 법령 위반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83조 4호에 의해서 상고유예로 삼을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계속해서 2019년 3월 21일에 선고된 2017도 16,593호 593-1 판결 분리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사건 번호에 숫자 다음에 -1 이렇게 나온 걸 처음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분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12-1 사건과 12-2 사건으로 병합되어 있던 사건들이 분리가 돼서 선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네, 실무에서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었는데 많이 볼 수는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로서도 분리가 되었던 판결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 반대 의견을 적어놨는데요. 그 의견은 양이 상당히 많지만 그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리걸 마인드라 그럴까요? 법률 판례를 공부하는 마인드를 길러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하고요. 이 사건 여기서는 요 사례에 대해서 요약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항소심에서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사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지 않거나 벌금형은 감내할 만하다, 받아들일 만하다 해서 불복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거나 일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벌금 액수가 크다는,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던 그런 사안이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니까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인용됨으로써 형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이 되어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자판을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벌금형이 더 높아졌다든지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든지 징역형이 선고됐다든지 이렇게 높아지게 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체증법칙 위반 이거 다투지 않았잖아요.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 항소로 내세웠으니까요.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서 상고한 사안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부한 바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또 직권 사유로 심판되지 않았던 사항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그 기존 대법원 판례와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다수 의견은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상고를 기각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수 의견의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최신의 판례이기 때문에 공부할 겸 해서 다수 의견을 이렇게 쭉 적어 놓았습니다. 강의 안에 이미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5105부터 다수 의견의 입장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별개 의견이 있었는데 대법관 네 분이 별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별개 의견도 5113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소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법관 한 분의 또 다른 별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같이 대법원의 상소제도, 특히 상고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공부 재료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부탁드리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